자, 줄기세포 이식술 실제 받으신 분들의 치료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63세 어머님께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네. 우리 어머니 원래 잘 다니셨었는데요. 갑자기 좀 무리하게 걷고 나서 갑자기 물이 차고 아파서 병원을 다니셨는데 치료 효과는 별로 없고 계속 아프셔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조금씩 휘는 것 같다고 생각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절경 검사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왼쪽 사진에 보시면 대부분의 관절 연골은 비교적 잘 덮여 있는데요. 일부분이 좀 심하게 파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좀 파여 있었는데, 저거 이제 예전 같으면은 큰 치료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이제 방치하기도 하고, 네. 방치했다가 나중에 심해지면 인공관절 수술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데, 최근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라는 게 있어서요. 특히 그 환자분이 또 줄기세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미리 알아보고 오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줄기세포 시술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파인 부분에 줄기세포 이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약 14개월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관절경으로 확인을 했더니 뼈가 드러나 있던 부분이 저렇게 줄기세포를 발라놨던 부분에 관절 연골이 저렇게 잘 덮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나서 이분은 이제 걷는 것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물차거나 아픈 거 다 없어지고 예전처럼 다시 생활할 수 있어서 이렇게 관절 연골이 일부분만 벗겨진 경우에 이렇게 특히 이렇게 병변이 작고 무릎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조물들이 남아 있고요. 다리가 심하게 휘거나 변형이 없는 분들은 인공관절이나 그런 걸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줄기세포 이식술을 해주시면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거, 그런 걸 보여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63세 어머님이셨습니다. 연골 손상으로 뼈가 하얗게 드러냈던 부분이 줄기세포를 잘 발라주고 치료가 잘 돼서 14개월 이후 연골이 잘 회복된 재생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 고민 전화 이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결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좀 빨리 연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조금 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요. 고민 해결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48년생인데 49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70대 초반이신 건데요. 초반, 네네. 중반이시죠? 이제 어디가 어떻게 중반입니다.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저 수술을 양쪽 다 했었는데요. 예. 줄기세포 했습니다. 네. 줄기세포를요. 예. 예, 9년 전인가요? 9년. 네. 예,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리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붓지는 않는데, 붓는 건 없고요. 네, 편하지 않고 이제 그냥 참을만 하게 아파요. 참을만 하게. 그래서 이거 수술하면 내 다리처럼 편하진 않나 이런 생각으로 이거를? 살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다리가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좀 휘었어요. 휘었어요. 예, 조금 휘었어요. 그게 그래서 예. 어머니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9년 전에 하실 때는 이렇게 다리 휘고 그런 건 별로 그런 없으셨는데. 건 없었습니다. 좀 휘고요. 조금 그리고-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원장님? 예. 좀 이게 이제 근데 병원에를 예. 수술한 뒤에 1년에 2번씩 예약을 해서 꼭 갔거든요. 예. 갔는데 음. 이제 뭐 인공관절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예. 근데 인공관절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은 혹시 먹는 약 좀 드시나요? 약은 원래 잘 안 안 드시고. 먹었었거든요. 네네. 가면 2번씩 가셔서 뭐 주사 정도만 맞고 오시고요. 주사만 맞고 옵니다. 맞고 오시고. 예. 6개월에 그런데 한 뭐 번씩. 약을 안 드셔도 그냥 좀 아프시긴 한데 참을 정도는 되시고. 이게 아픈데 어디가 아프냐면은 예. 이렇게 무릎 밑에 있죠. 네. 거기가 이렇게 어쩔 때는 많이 아파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 저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처음 상태가 사실 이제 그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걸 받고 할 때 이식술만 할 거냐
다리를 교정하는 절골술을 같이 해줄 그런 건 거냐, 없었어요. 뭐 하여간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사실 예. 이제 절골술이 좀 필요했던 분들은 절골술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이제 그 치료 효과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이제 점이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네. 절골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수술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가 좀 네. 커지는 단점은 있지만 치료 효과 면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걸 같이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처음엔 어느 정도 변형이 있었는지는 지금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병원을 좀 가면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고서요. 아주 네.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요. 일단 관절 연골 위에 다른 부위분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분이 좋습니다. 특히 반월 연골판이나 십자인대 같은 게 잘 보존되어 있는 분일수록 더 오래 쓰고요. 그리고 네. 다리가 똑바른 분들이 아주 오래 씁니다. 그래서 다리가 똑바르지 않게 되면 저희가 절골술로 같이 교정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네네. 연골판이 막 상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좀 더 수명이 짧을 각오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요. 어머니는 이제 슬슬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아지는 단계로 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특히 다리가 휜다는 거는 네네. 이제 특히 이제 안쪽에 주로 이제 안쪽에 관절염이 오게 되는데 그 네, 안쪽이 관절염이 와 있어요. 예, 예. 좀 진행하면서 이제 변형이 보이게 되는 건데요. 예, 아마 예. 이제 그런 상황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좀 의심은 되는데요. 네. 일단 저기 뭐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는 못 봐요. 몰라요. 예,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네. 그림자로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해놨던 관절 연골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뭐 새로운 병이 생겼는지 또 연골판이 괜찮았지만 또 찢어졌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9년이면 네. 상당히 좀 이제 이렇게 그 연세가 좀 기간이죠. 있으신 분들에서는 예. 이제 상당하게 좀 오래 쓴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예.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도 좀 확인해 보시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 연세는 조금 이제 좀 그 많죠? 절골술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요. 인공관절이 거부감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뭐 절골술로 해서 더 유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절골 수술이란 게 뭐예요? 그 다리뼈를 네. 뼈를 교정하는 겁니다. 옷자로 휘어 있는 예, 다리를 옷자를 교정하는 보통 거죠. 옷자를 일자로 다시 펴주는 건데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좀 수술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했던 그런 시술이 아니고. 예,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지금 뭐 이렇게 예전에 했던 것들이 잘 남아 있고 연골판도 아직 쓸만하고 하다 그러면은 다리 좀 휘고 좀 아픈 부분이 있지만 약도 좀 드시고 아니면 뭐 증식 주사 같은 것도 좀 맞아 보시고 여러 가지 예, 해서 예. 또 더 그런 걸로도 내가 이제 지낼 수 있다. 그럼 인공관절 안 가셔도 되고요. 네네. 그래서 꼭 인공관절이 답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전문병원 다른 곳에서도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요, 제가 예. 내가 다니던 데서 들었는데요. 예. 이게 내가 이렇게 제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죠. 느낌을 아시죠? 예, 예. 근데 왼쪽 다리는 쉬지도 덜 쉬고 예. 우측 다리가 이렇게 많이 쉬고 예. 많이 아파요. 네. 우측 다리가. 그래서 이제 우측 다리만 지금 수술을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인공관절을 하고 다리를 고치면 혹시 금액은 얼마나 든가요? 어머니 아, 그 부분은 말씀 못 저희가 해주시구나. 지금 말씀을 예, 예, 드릴 수 예, 있는 부분은 예.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원장님 하신 말씀으로는 우선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9년 전에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실 때는 옷자다리 변형이 없으셨던 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진행이 되신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좀 정확한 진단을 다시 받아보시고 또 다른 전문 병원 서로 이 경험과 임상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달라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이요? 예, 68세요. 60대 네. 후반. 어머니 어떻게 아프시고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말씀 나눠주세요. 네. 예.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아, 저는 이렇게, 작년 8월에 아기를 업고 아기가 예. 위험한 데로 가서, 아, 예. 제가 슬리퍼를 신고 아우, 아기를 예. 업고 나오다가 음. 돌무더기에서 그냥 아이고. 다쳤거든요. 어떡해요. 예, 예. 예. 다쳤는데, 잠깐만요. TV 좀 줄여줘.
네, 어머니 여보세요? 괜찮습니다. 계속 예, 예. 말씀하세요. 아, 근데 제가 그 돌무더기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 시멘트하고 섞어놓은 데서 완전히 그 슬리퍼를 뒤집으면서 넘어졌거든요. 예, 예. 네. 그 뒤로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그 당시에 응급실에 가서 꼬맸어요. 뭐 삼각근인가 뭐 이렇게 끊어졌다고 그러고 엑스레이 상으로만 받고 MRA는 안 찍었어요. 네네. 예,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지어준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괜찮아서 아 이제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물론 넘어질 때 손바닥을 디디면서 팔꿈치랑 다 다쳤는데 그런데도 아프지만 이 무릎이 얼마 전부터 갑자기 아파가지고 예.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고 아, 쥐가 뻣뻣해지고요. 예. 네, 쥐가 자주 날 예. 것 같고 제가 운전을 다리로 못할 그런 그래요. 아, 네네. 예. 이게 상황이거든요. 구부리고 펴는데 갑자기 걸리거나 그런 게 있나요? 걸리지는 않는데 예. 제가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조그만 없고요. 거에도 예. 이렇게 그냥 바닥에 아, 뭔가 예. 작은 것만 있어도 네네, 그냥 예. 힘없이 또 힘없이, 넘어지고 예.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근데 잠잘 때 그냥 걸을 때만 아프면 괜찮은데 예. 이 잠잘 때 그 고통이 굉장히 아, 심해서 저녁에 아파서 깨는 것도 있고요.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을 그 못 자겠어요. 진통제를 예, 먹어도 예, 예. 진통제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 이럴 때는 다친 무슨- 무릎만 그러세요? 아니면 다른 쪽 무릎도 그러세요? 양쪽 다 다쳤는데 아, 양쪽 다 다치셨어요? 예. 네, 근데 한쪽은 이제 한쪽만. 피가 나서 네. 굉장히 깊이 예, 예. 다쳐서 꼬맸고 한쪽은 안 꼬맸는데 안 예. 꼬맨 쪽도 어머니 혹시 아프고 그 무릎이 지금 안 좋으신데, 네, 예, 그 이후에 뭐 응급실 말고 다른 네. 뭐 정형외과라든지 한번 가보신 적 없으세요? 근데 정형외과를 예. 이렇게 잘 누구한테인가 물어봐서 예. 가서 무슨 저기를 물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예, 예. 무지하게 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친한 그냥? 사람들한테. 아,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TV 틀다가 지금 나와서 예. 어머나 나 좀 아이고. 상담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예. 아유, 어머니 근데 되게 그 고통이 너무 심하거든요. 아프신데 이렇게 참고 병원도 안 가시고 그러고 계셨네. 근데 제가 아기를 봐서요. 예, 예, 그러시구나. 시간이 예. 너무 많이 없거든요. 아마 저기 어머니 다치고 나서 이제 뭐 네. 겉에 뭐 찢어진 거에 이렇게 꼬매서 아물면 되는데 네. 무릎 보통 그렇게 넘어져서 다치면은 뭐 심한 부분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덜 다쳐도 막 인대 끊어지고 이런 분도 꽤 많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혹시 그런 것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 좀 의심 좀 되고요. 네네. 그리고 어머니 이제 그 이후에 상처는 나았지만 계속 아프고 뻣뻣해지고 힘 빠지고 그게 무릎에 물이 찼다 네. 빠졌다 할 증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네. 예, 저녁에 또 날구주면 아프고 밤에 쑤시고 네. 아파서 깨지고 하는 거. 예, 그런 것도 뭐 다 연관이 있거든요. 네. 뭐 좀 제대로 된 진료랑 치료를 좀 네.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예. 네네. 잘 어머니 그냥 알고. 전화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네. 이제 뭐 작은 병원 가셔도 되긴 한데요. 다치고 네, 네. 했던 저기가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엑스레이에 보이는 뼈 말고 다른 부분 손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좀 전문 병원을 가셔서 좀 정밀 네. 검사까지 좀 하시고 제대로 된 네. 진료를 무릎, 받고 치료를 정통 하시는 게 무릎보다 좋겠습니다. 예. 정통 무릎보다 그 안쪽 있잖아요. 조금 톡 튀어나온데요. 네네. 그쪽이 이렇게 더 많이 아픈데 네. 예, 그쪽이 제일 많이 다칩니다. 예, 그래서 아. 예, 한번 그래요. 가서 예. 반월판 찢어졌나 여러 가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예. 어머니 아이를 또 돌보고 계십니다. 황혼 육아로 요새 어머님들 참 많이 힘드시죠. 그렇다 보니까 내 몸이 아파도 마음껏 병원 갈 시간조차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빨리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진단받고 치료받으셔야 남은 생을 더 편안하게 잘 지내실 수 있겠죠. 아픈 거 더 이상 참지 마시고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릎 전문병원 꼭 방문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무릎 관절이 달라졌어요. 무릎 관절 비수술 치료법을 주제로 여러분의 건강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무릎이 아프거나 혹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궁금하신 부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